60대의 통장 잔고 영원된 이유. 이 말 남 얘기 같지 않죠. 젊을 때는 은퇴하면 좀 쉬어야지 했는데 막상 60대가 되면 쉬는 게 아니라 버티는 싸움이 되더라고요. 월급은 끊겼는데 지출은 그대로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 걱정은 끝이 없고요. 무엇보다 무서운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현금 흐름이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은퇴를 한 번의 이벤트처럼 생각합니다. 퇴직금 받고 국민연금 나오고 조금 모아둔 돈으로 살면 되겠지.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는 20년 길면 30년짜리 또 다른 인생 이막의 시작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면 통장은 생각보다 빨리 바닥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실제로 많이 겪는 세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올인 투자, 건강 악화, 그리고 현금 흐름 단절. 다들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속수무책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1. 퇴직금 올인 투자,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된다. 60대 어씨는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치니 약 3억 원.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 주변에서 상가 분양이 좋다, 태양광이 뜬다, 지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확실하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어씨는 퇴직금 대부분을 한 번에 투자했습니다. 문제는 한 번에였다는 겁니다. 투자는 원래 분산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그 사람의 마지막 큰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만회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직장을 다시 구하기도 어렵고 소득을 회복하기도 쉽지 않죠. 어씨가 투자한 사업은 초기 수익이 나는 듯했지만 경기 침체와 공실 증가로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임대료는 안 들어오고 대출 이자는 나가고 관리비는 계속 발생했습니다. 결국 자산은 묶이고 현금은 바닥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돈이 안 불잖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은퇴 자금의 1순위 목표는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원금을 지키면서 매달 생활비가 나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수익을 쫓다가 원금까지 잃으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2. 건강 악화. 돈보다 무서운 건 병원비. B씨는 비교적 준비가 잘 된 편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고 적금도 있었고 작은 상가에서 월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62세에 갑작스럽게 뇌졸중이 왔습니다. 입원비, 재활치료비, 간병비.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항목과 간병비는 만만치 않습니다. 한 달에 수백만 원이 훌쩍 나갑니다. 게다가 본인이 일할 수 없게 되면서 부수입도 끊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건강이 나빠지면 지출이 늘고 수입은 줄어듭니다. 둘째, 치료가 길어질수록 배우자나 가족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B씨는 결국 상가를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급매로 내놓다 보니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산은 있었지만 현금이 급하니 손해를 보고 정리한 겁니다. 몇 년 치료를 받는 사이 모아둔 돈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이 최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퇴 준비에서 건강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재무 전략의 핵심 변수입니다. 실손보험, 간병 대비, 예비비 확보가 왜 중요한지 병을 겪고 나서야 절실히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현금 흐름 단절. 자산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다. C씨는 자산이 꽤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 채, 지방에 땅도 조금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노후 걱정 없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월 70만 원 정도, 생활비는 최소 200만 원 이상 필요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예금에서 빼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괜찮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면 1200만 원, 5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산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 쉽게 현금화하기도 어렵습니다. 팔자니 집값이 아깝고 안 팔자니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결국 카드론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손을 대게 되었고 이자가 또 다른 부담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산이 많으면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총 자산보다 월 현금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매달 얼마가 자동으로 들어오는지, 그 돈으로 기본 생활이 가능한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으면 통장은 서서히 마르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구조입니다. 세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에 모든 자금을 꺼는 구조, 건강 리스크에 대비하지 않은 구조,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구조. 은퇴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잘 될 거야 라는 기대, 설마 나한테라는 안일함,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함이 통장을 비웁니다. 은퇴 준비에서 꼭 점검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분산되어 있는가? 최소 12년치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되어 있는가? 국민연금 외에 매달 들어오는 소득원이 있는가? 건강 악화 시 지출 증가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가? 이 질문에 선뜻 네라고 답하기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은 돈을 버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인생. 직장 다닐 때는 능력, 성과, 승진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지키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수익률 10%보다 손실 0%가 더 소중할 때가 있습니다. 크게 버는 것보다 오래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의 통장 잔고 영원이 되는 이유는 한순간의 불운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통장 잔고를 지키는 일은 단순히 숫자를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내 존엄을 지키는 일이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남은 시간을 더 당당하게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나는 준비하자라는 선택을 하는 것. 그 차이가 60대 통장 잔고를 결정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연히 아껴 써라, 투자하지 마라는 답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은퇴 기간은 점점 늘어납니다. 60세에 은퇴하면 90세까지 30년입니다. 직장 생활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데이터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인간은 왜 은퇴 자금을 과신하는가? 행동경제학의 함정.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과소평가합니다. 이를 행동경제학에서는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당장의 선택이 더 크게 느껴지고 먼 미래의 위험은 작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과잉 확신 편향 오버컨피던스 바이어스입니다. 나는 다르겠지. 이번 투자는 확실해. 이 생각이 퇴직금 올인 투자를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의 평균 수익률은 시장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오를 때 따라 들어가고 떨어질 때 불안해서 팔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자금은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원칙 기반 자동화된 구조가 필요합니다. 2. 장수 리스크 생각보다 훨씬 크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상위 25%입니다. 통계적으로 60세까지 생존한 사람은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건강 리스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생각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자산은 유한하고 수명은 불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장수 리스크 론제버티 리스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만 원씩 쓰면 1년에 2,4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4억 8천만 원입니다. 30년이면 7억 2천만 원입니다. 나는 그렇게 오래 안 살 거야 라는 가정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학적으로 기대 수명은 계속 늘고 있고 특히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57년 더 오래 삽니다. 배우자 한 사람이 더 오래 생존하면 그 기간의 생활비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퇴 설계의 핵심은 자산을 키우는 것보다 자산을 오래 쓰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3.
인출 전략의 과학 4% 룰의 의미. 재무 설계에서 많이 언급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른바 4% 인출 원칙입니다. 간단히 말해 은퇴 첫 해에 전체 자산의 4%를 인출하고 이후 물가 상승률만큼 조정해가면 30년을 버틸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이 있다면 첫 해 인출액은 2천만 원, 즉 월 약 166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 쓴다. 5억이 있어도 매달 200만 원 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자산 총액을 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과학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초반 510년의 과소비를 하게 되고 70대 이후 급격히 자금이 줄어듭니다. 4. 왜 현금 흐름이 뇌를 안정시키는가? 신경과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소득은 스트레스를 낮춥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매우 싫어합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연금, 임대료, 이자, 소득은 뇌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줍니다. 반대로 자산이 많아도 매달 변동이 크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고수익 상품보다 안정적 현금 흐름, 자산이 심리적으로도 유리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종신형 연금보험 등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5. 건강과 돈의 상관관계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 노년기 의료비는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특히 마지막 5년간 의료비 지출이 전체 생애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이 건강 악화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일에서 물러나면서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들면 우울감, 인지저하,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즉, 은퇴 설계는 단순한 재무 설계가 아니라 생활 설계, 관계 설계, 건강 설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돈이 먼저 바닥나는 경우도 있지만 삶의 의욕이 먼저 바닥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사라지면 소비 통제도 무너집니다. 6. 결국 답은 3층 구조입니다. 은퇴 자금은 건물처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1층 생존 자금, 국민연금 기본 생활비 충당 가능 구조. 이건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2층 안정 자금, 현금성 자산 12년치 비상 예비비, 건강 악화, 갑작스러운 지출 대비. 3층 성장 자금, 투자, 임대, 수익형 자산. 손실이 나도 생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문제는 많은 분들이 1층 없이 3층부터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충격에도 무너집니다. 마무리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내가 오늘 당장 소득이 끊기면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숫자로 답해 보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은퇴는 두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두려운 것입니다. 통장 잔고 영원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매달 조금씩 구조가 무너지면서 서서히 다가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40대든 50대든 이미 6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구조를 점검하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삶의 핵심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운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